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15일이며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야소톤 로켓 축제 화재. 야소톤의 로켓 축제에서 갑작스럽고 격렬한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집어삼키고 파괴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량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피해 차량 대부분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온 로켓 애호가들의 소유였습니다. 차량이 전소된 한 차주는 차 안에 생계수단인 도구들도 함께 있었다며 상실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차량 보험이 화재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5대의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금속 프레임만 남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고려 중인 잠재적 원인으로는 로켓 불꽃이 마른 풀이나 짚에 옮겨 붙거나 극심한 더위로 인한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과 마을 주민들이 불길을 잡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방콕 강풍 피해. 방콕의 강풍으로 돈무왕 왕립 태국 공군 스포츠 경기장 군의 식당의 유리벽이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떨어지는 유리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강풍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군 대변인은 자동문이 열린 상태에서 외부의 강한 바람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 공군 측은 신속하게 파손된 벽을 철거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상당한 노인의 상태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치앙마이 및 방콕 폭풍. 강한 비와 바람이 치앙마이와 방콕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정전과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방콕의 농촌 및 라마 도세 지역은 심각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방콕 지역에 중간에서 매우 강한 비구름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크란 축제 폭력 사태. 태국 전역의 송크란 축제 기간 동안 여러 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라세 람프라플릉 댐에서 10대 갱단 간의 싸움이 벌어져 지나가던 여성이 병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깔라신의 카오캄 로드에서 또 다른 10대들의 난투극이 물 축제를 방해했습니다. 차청사오에서는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송크란 축제를 즐기던 군중 속으로 돌진하여 18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누군가 자신의 트럭에 물을 뿌려 시야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분노한 주민들에게 맞서다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코라세 농승 지역에서는 송크란 물놀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일행이 다른 지역 10대들의 야구 방망이 공격을 받아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공격자 6명은 나중에 경찰에 자수하여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빠툼타니에서는 일부 10대들이 송크란 의례를 위해 놓인 불상을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불상의 얼굴과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원 건물 붕괴 현장 소식.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늘었으며 5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내무부는 사망자 가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금을 가구주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 바트로 인상했습니다. 첫 지급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모두 잃은 채 생존한 미얀마 노동자 2명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물 설계도에 있는 구조기술자의 서명 진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수사국 DSI는 이 문제를 조사 중입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사켓 총격 사건. 시사켓에서 28세 남성이 15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이고 17세 소년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5인 사격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두 그룹 간의 이전 갈등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17세 피해자는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어 중태이며 양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자수했으며 살인 및 총기 관련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과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인 후 범인이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켓 조카 살해 사건. 역시 시사켓에서 54세 남성이 토지 분쟁으로 큰 칼 마체테로 조카를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양손이 절단되고 머리에 상처를 입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후 바나나 나무 아래 숨어 울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망자의 어머니이자 가해자의 누나는 분쟁 중인 토지가 자신의 명의였기 때문에 슬픔과 혼란스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이전에 자신의 땅에서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돈타니 형제 살인 사건. 우돈타니에서 46세 남성이 마약에 중독되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던 남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칼을 휘두르며 자신과 부모를 위협하여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마약과 술을 위해 자주 돈을 요구했으며 거절당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형은 경찰에 자수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생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콘시탄마랏 살인 미수 사건. 나콘시탄마랏에서 한 남성이 마약 혐의로 수감된 동안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여 조카에게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절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이 추격 중입니다. 범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륜을 의심했으며 피해자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나콘나차시마 총격 사건. 나콘나차시마에서 25세 남성이 29세 남성을 5인 사격하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사망 전날 송크란 축복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범인은 총격을 가했다고 자백하며 피해자를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범인은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촌부리 흉기 난동 사건. 촌부리의 한 주유소에서 미얀마 남성 노동자가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사무직 직원으로 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수루씨로 주유소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발생 전 용의자의 수상한 행동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종종 업무 태만으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가방을 들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CCTV 영상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가수 토노 및 니차 관련 업데이트. 토노는 나콘파논 콘서트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소식에 대해 사과하고 나차와의 화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 메콩강 횡단 프로젝트와 니차의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무대 발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그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니차의 어머니가 토노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하고 자신의 계정에서 그의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니차의 매니저는 현재 인터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노의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니차의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담 오우는 토노의 축구팀 후원을 돕던 여성으로 유출된 차량 카메라 영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1000만 바트라는 금액이 언급된 것이 잠재적 후원의 취소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뒤에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 실망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토노가 사과한다면 용서하겠지만 더 이상 그가 후원자를 찾는 것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노는 나콘파놈의 한 사원에서 메콩강에 불족적에 참배하며 공덕을 쌓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